지역 부산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부산 한번 보고 갈게요. 부산 지역 보면요, 지금 15개 구와 1개 군. 그래서 이쪽에 기장군 있고 이쪽이 구죠. 그래서 이쪽에 명지국제신도시 있고요. 기장군에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핵심은 해수동. 해운대가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것 같고, 수영구는 어디 있는데요?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있는 남천동이 수영구죠. 그 다음에 동네 파전 유명한 동래구 이런 것처럼 이쪽이 핵심이고, 이런 지역이고요. 2019년 규제지역 해제 이후요, 과열 시기에 상승세를 이끌면서 해수동이라고 묶었죠. 강남 3구 대신에 부산은 해수동이다. 그래서 해수동 3대장 이런 단지들을 위주로 많이 띄웠더라. 현황 보면요, 지금 평균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무슨 해수동이라는데 해운대 6.6억. 그래, 해운대 6.6억이니까 좀 가격 나간다. 그렇지만 수영구 3.8억, 동래구 3.3억인데 여기가 강서구에 비하면은 강서구가 오히려 더 비싼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쪽은 진짜 비싼 단지도 있고 아니면 되게 싼 단지도 있고요. 이쪽은 명지국제신도시 들어오면서 신축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비싼 거고, 그랬을 때 가격 변동 보면요, 지금 어디 해수동 이런 데 쭉쭉 빠지고 있고요. 연제구, 강서구, 특히 여기 말씀드렸지만 공급은요, 집값에 영향을 안 준다고 저희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안 주진 않는데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래서 입주 아파트가 5만 세대가 들어오다가 2만 세대가 들어와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 요인은 아니에요. 100만 채 있던 게 105만 채가 되는 거고, 100만 채 있던 게 102만 채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가 요걸 가지고 부족하니까 플러스 요인이다, 올라갈 요인이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큰 강서구는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주요 상권들 보면요, 이런 쪽에 상권 생기고 있고, 기장군 쪽에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하고 있죠. 예전에 요 분도 거기 가시려고 그랬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지하철은 요 라인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지구를 관통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주요 상권들 이렇게 있고요. 경제 상황 보면은 지금 물가 슬금슬금 빨리 올라가고 있고, 고용률은 57.8%,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핵심은 고령화율이 높다. 부산 사시는 분들이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 혹은 부산 외쪽에 사시는 분들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 사시는 분들이 자주 농담하는 것들이 뭐예요? 부산은 유명한 소설 같은 동네다. 노인가 바다. 왜? 바로 밑에 바다가 있죠? 그리고 고령화율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방광역시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축 비중이 낮다, 분양은 뜬다. 규제지역 해제되고서 분양단지에 3만 명 몰렸대요. 청약 경쟁률 167대 1. 최고 경쟁률은 요거고, 평균 경쟁률은 58.88대 1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분양을 띄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되니까 저런 것들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잘 되는 단지들 보면요, 로또다,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로또는 보통 꽝이다. 저희 최근에 청약받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분양가가 과거에 정상화됐을 때 집값보다 너무 높다. 집값을 올리면서 분양가를 엄청나게 띄웠다. 그런데 건설사들한테 분양가 까라, 원가 공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사들이요, 보지 말래요. 왜 원가를 까냐, 이러면 질 낮아진다. 원가를 까는데 왜 질이 낮아져요? 원가를 까면은 원가 대비로 얼마나 마진이 남기는지 보이기 때문에 원가를 높이든가 마진을 낮추든가 해서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원가를 제한하라고 그랬어요? 원가를 까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신 있으면 원가 까라 하는데, 하다못해 빅땡큐 치킨, 거기가 엄청 마진율이 높죠? 본사에서 엄청 많이 가져가죠? 나와가지고 치킨 3만원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붙이잖아요. 거기는 닭 한 마리가 얼마고, 그거를 도매가도 아니고 소매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그런 것처럼 하다못해 그런 식으로라도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물가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하니까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가는 못 가죠. 왜? 원가 가면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양 앞으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거품 다 빠지는데, 그 거품 빠지는 것을 촉발한 사태가 터졌다. 뭐예요? 부동산 PF. 부동산 PF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로 한번 터졌었죠.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걸로 돈 빌려가지고 건물 짓는데 돈을 안 빌려주더라.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짓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재고를 빨리 처분해야 되죠. 그 재고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미분양. 그러니까 미분양을 가지고 나중에는 할인 분양에 이런 걸로 떠넘기면서 일단은 이 금리, 고금리 시대를 버티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고, 미분양 소진 안 되면은 할인 분양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냐? 얼마나 났길래 이렇게 몰렸냐 했더니 싸요? 안 싸요. 로또도 아니다. 그런 말에 속고 있어요. 이게 무슨 로또예요? 당첨금으로 로또 사요? 로또를 싸게 사서 당첨금을 노리는 거지, 당첨금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로또를 사서 당첨금을 받기를 원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면 어때요? 지금 백약의 무효죠. 핵심은 뭐다? 지금 집값 하락 거래 절벽의 핵심은 DSR이다. 지금 금리가 내리면 집값 오르지 않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된다. DSR에 걸리니까. 지금 60%가 넘어갔는데, 주담대 샤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DSR이 풀리면 모른다. 근데 DSR 푸는 거는 진짜 나라 망하라는 징조죠. 미국은 옛날부터 했는데, 옛날부터 하니까 거품이 안 쌓이다가 그 어느 정도 안정된 DSR에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DSR 한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때 집값이 올랐던 거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부터 DSR 계속 안 하다가 인재 시행해가지고 DSR의 금리 인상 겹치니까 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해서 우와 엄청 잘 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안 나와도 1900건대였는데 막판에 DSR 시행되고 금리 인상하면서 쭉 빠지다가 당선이 됐죠. 그분이 당선이 되고서 부동산 시장에 완화 정책을 쓰겠습니다 하니까 기대감으로 조금 올렸는데 그래봤자 2300건이었고 지금 쭉 빠지죠. 그래서 이제 9월 거래량 거의 다 나온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났는데 아직도 1100건대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푼다고 예전에 2019년대처럼 살아날 수 있느냐? 절대 불가한 상황이죠. 그때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조정대상 지역 풀어가지고 LTV가 늘어나요. LTV 늘어나니까 대출 더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투기 수요들 마구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세금 혜택 주고 분양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전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엄청 들어와서 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LTV 늘려요? LTV 늘어나면 뭐해? DSR에 걸리는데. 그래서 보면 매물이 쭉쭉 쌓이고 있죠. 전세 대란 같은 소리 하고 있었는데 전세 매물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월세 대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월세 매물 쌓인 거 보면은 월세 대란이 날 수가 없다. 사실 지금 월세 대란은요, 월세가 대란이 아니라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반전세나 이런 거 하면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보증금 했을 때 월세가 높아지는 거고 그들이 월세로 넘어오면서 비싼 월세로 사는 거고. 자, 그래서 보면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고 지수로 보면요, 와 윤석열 당선 효과로 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은 떨어져도. 그래서 가자 하고 갔는데 그 끝은 절벽이죠. 롤러코스터 정상에 두궁두궁 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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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하고 떨어지는 거죠.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공급은 제껴두고 수요가 없으니까. 전세 역시도 8월 전세대란 8월 전세대란 났죠. 8월 이후에 전세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8월 전세대란은 역전세 대란이다. 매매 수급 동향 심리, 아이고 분양 많이 되고 심리 좀 살아났습니까?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고 심리 좀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분양 공급도 많아요. 그런데 공급도 오지게 많아. 그래서 보면은 뭐 아까 이야기한 강서구만 많느냐? 강서구만 많은 게 아니죠. 다 있다. 전반적으로 다 있다. 분양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공급은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런데 집값이 오른대요. 아니 공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걸 외면하고 저기 분양이 엄청 잘 되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저기 후진되니까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만 쌓이는 게 아니라 미분양은 원래 외곽지부터 중심부로 차츰차츰 번져간다. 그러니까 강남 이런 데도 미분양이 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지금은 수요지만. 입주도 상황이 좋지 않죠. 입주 시장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진다. 입주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기존 집 안 팔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세 안 나가서. 세 번째는요, 대출 안 나와서. 근데 핵심은 이거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 주는 거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기존 집 팔지 않으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주 시장이 계속 안 좋아요? 그런데 공급은 앞으로 계속 많아요? 금리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올릴 거죠. 분양이 잘 될 이유가 있냐? 입주? 적어도 내년까지 많습니다. 분양하고 있는 거 2024년이나 2025년쯤 들어오겠죠. 입주 앞으로 많을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할 때 입주 제일 많은 시기였어요. 규제로 집값 못 잡는다고 하는데 조정대상 지역 하니까 귀신같이 뜨던 지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엄청 싫어하죠. 귀신같이 뜨던 지역들. 부산, 일산, 남양주. 그래서 저희가 싫어한다. 규제는 집값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구 현황 보면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고령화만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해요? 아까 이야기한 노인과 바다 이야기가 왜 나오냐?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 왜? 노인 빈곤율은 엄청 높은데 초고령 도시인 부산. 그래서 고령 가구가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부양비가 많이 필요하고, 고령화 진입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리예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였는데 요즘에는 인천한테도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왜 그러겠냐. 그리고 노인 빈곤율 역시도 1위다. 이게 집값 올려가지고 집에 올인하는 지역들의 미래다. 그래서 집값 올인한 지역들이 많이 위험하죠. 인천은 저평가됐다고 했다가 이제 뜨는 거고, 지금 샀던 연결족들이 노인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고령화가 제일 심각하다. 장기적인 문제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요, 분양 잘 된다 분양 잘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PF나 금리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고, 거래량 안 나오고, 매물 계속 쌓이고 있죠. 호가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특히 분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PF 터지면요, 지금 벌써 단지 나왔어요. YTN에 보면요, 인천 미추홀에 벌써 부동산 PF 터져가지고 잔금 앞두고 입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